제가 오늘 수업에 관전 포인트 써놨죠. 그리고 별표 5개가 있네요. 이 별표 5개는 뭐냐면 이 안에서 문제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체크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은 오늘 저랑 같이 복합 개념 배우십니다. 요거 색칠해 놓으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복합 개념 중에서 특히나 법률적 개념 색칠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정리할 겁니다. 맨 위에 네모 박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세 번째 보시면 토지의 분류죠. 토지 분류도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 시험에서 한 문제씩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요겁니다. 네 번째 있는 자연적 특성. 색칠하시고 거기 별표 3개 달아놓으세요. 여기는 매년 한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마지막 시간에 할 건데 요거 아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소유권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딱 보이죠? 오늘 수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자연적 특성이다.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공부하실 때 요게 핵심이니까 여기 주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 옆에 살짝 밀어 놓으시고요. 우리 교재 2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초반부에는 제가 교재를 좀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좀 넘어가면은 그때 판서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교재 간단하게 체크 좀 하시죠. 첫 번째. 자, 오늘 배우시는 게 부동산학 총론이에요, 파트가. 그리고 이 총론에서는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올해에도 이제 그 수준을 유지할 것 같고요. 부동산학 개론이다 보니까 첫 시간에 부동산 학문이 뭔지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책에서. 이 페이지에 방대한 내용 중에서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죠.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우리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것은 색칠하세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한다. 자, 그렇게 접근하는 정의를 종합응용사회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합응용사회과학. 얘는 사실 3개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종합의 1, 응용의 2, 사회의 3 이렇게 써놓으세요. 책에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응용이란 말이거든요. 이 부분이 시험에 이제 2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자세히 보러 오른쪽 페이지 갑시다. 오른쪽에 1, 2, 3, 4, 5 하고 나오죠. 자, 먼저 타이틀 색칠 좀 할게요. 1번에 종합, 3번에 응용, 4번에 사회, 5번에 규범 이렇게. 자,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1번에 종합과학이다. 부동산 학문은 잡학이에요. 잡학. 다양한 학문적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있죠.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 살짝 체크해 놓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개론하시면요. 공법도 배우고 공시법, 세법 다 배우세요. 이것저것 짬뽕 돼 있구나. 끝입니다. 그렇게 살짝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3번만 유일하게 별표 하나 걸게요. 응용과학입니다. 응용과학이라는 말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첫 번째 줄에 정중간의 순수과학과는 다르다. 여기 별표 치시죠. 자, 해설을 조금 해드리자면 부동산 학문을 배우는 이유가 토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질이 어떤지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시멘트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고.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순수하게 부동산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배워서 두 번째 줄에 있죠. 인간 생활에 응용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있는 응용과학이다. 여기에 색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현상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자연과학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실천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부분은 조금 성의 있게 보셔야겠네요. 유일하게 좀 신경 쓰시고 아래쪽에 사회과학이다. 땡땡하고 2글자로 쓰죠. 인간이라고 쓰세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부동산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목적지가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정말 순수하게 부동산 보는 게 아니란 얘기고요. 마지막에 규범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약속이죠. 약속. 약속이란 말 하나 살짝 써놓으시고 쉽게. 그래서 부동산 학문에서는 여러분들의 윤리적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줍니다. 말 그대로 법적 구속력은 없고요.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 출동 안 합니다. 이거는. 근데 너와 나의 아름다운 약속을 정해주는 게 부동산 학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집에 가셔서 3페이지를 딱 폈어요. 그러면은 자, 뭘 읽어야 되는지 책에 체크가 돼 있죠, 지금. 그 중에서 어디에 신경을 쓰라고요?
예, 그렇죠. 그렇게 같은 에너지로 보지 마시고 별표 있는 것만 특히나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처음이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몇 페이지 오시냐면 5페이지 넘어오세요. 우리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아주 중요한 이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타이틀 먼저 볼게요. 1번에 효율성 체크하시죠. 그리고 2번에 형평성. 그리고 한 장 넘어가시면 미리 타이틀만 체크하자면 세 번째로 합법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효율성 옆에다가 얘도 출제된 적이 있죠. 사적 주체라고 쓰세요. 사적 주체. 그리고 형평성 옆에다가는 공적 주체라고 한번 써보세요. 일단은 부동산학은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죠. 자, 이윤 극대화가 목적입니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로 투입해서 최대로 벌어들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적 주체가 추구하는 건 돈이에요, 돈. 근데 부동산은 돈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국가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어떤 측면이라는 얘기예요? 효율성이라는 측면이다. 그래서 공적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한 장 넘겨보실래요? 결국에는 돈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소득을 분배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은 반드시 어떤 테두리냐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합법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표현이 2번 동그라미 보세요. 두 번째 줄 정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네요. 자, 결국 부동산 학문의 목적은 사익과 공익의 조화다. 이거 맞추기가 힘들어. 거기 들어보실래요? 정부의 정책이 자, 우리가 지난 10년간 경험을 한 반대 이명박 정권과 노무현 정권 자, 정권이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기본 이데올로기라는 게 있었어요. 정책을 짤 때. 노무현 정권에서는 살짝 형평성에 가까운 측면들을 많이 짰죠. 그래서 분배를 강조를 많이 했었고 반면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양면이 다 비판을 받게 돼 있죠. 분배를 강조하다 보면 어떤 욕을 먹죠? 분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빨갛다라고 욕을 먹죠. 빨간색이라고 욕을 먹습니다. 반면에 효율을 너무 강조하면 강부자라고 욕을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둘의 균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공익과 사익의 조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게 이제 학문의 목적이에요. 12페이지 한번 와보세요. 자, 12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사실은 제 1장이 그리고 12페이지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좀 할 건데 일단은 부동산의 개념을 봅니다. 이 부동산의 개념을 네 글자로 복합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 개의 개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죠. 우리 교재에는 표가 없는데 제 프린트 보실래요? 첫 번째. 제가 그걸 표로 만들어 놨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표를 갖다가 아주 끔찍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설명을 할게요. 부동산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형태가 있는 측면, 유형이라고 하고요. 형태가 없는 무형, 두 개로 나눕니다. 자, 올해 시험에도 지문이 여기서 나왔어요. 유형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거 얘기할 거고 무형은 눈에 안 보이는 거 얘기할 거예요. 자, 유형적 측면에 가장 대표적으로 얘를 기술적 측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른 말로 물리적이라고 얘기해요. 자, 올해 시험에는 물리적이란 말이 나왔어요. 자, 두 가지는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안 보이는 측면으로서 첫 번째 법률적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경제적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의 개념은 크게 몇 개다? 두 개다. 유 아니면 무. 작게 보면 몇 개예요? 세 개죠. 그래서 이거 세 개를 앞으로 제가 법, 경, 기라고 얘기할 겁니다. 복합 개념은요.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법, 경기 측면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관점의 차이죠.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첫 번째로 기술적 측면으로 또는 물리적 측면으로 부동산을 본다는 얘기는 눈에 보이는 그 자체입니다. 눈에 뭐가 보이냐면 부동산의 공간이 보이고 얘가 만들어내는 자연 그리고 얘의 위치 그리고 얘를 둘러싼 환경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걸 유형적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얘부터 얘기할게요. 경제적이라는 안경을 끼고 부동산을 보면 부동산이 뭐가 되냐면 바로